그 많은 예산을 끌어오셨지만 또 이제 내년엔 또 당연히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질 건데 그 계속 그런 관계성을 잘 유지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2023년도 더 이렇게 그럼요. 더 열심히 할 거고 일단 올해의 큰 성과 중에 하나는 60년 이상 된 우리 용인 중앙시장을 완전히 좀 변모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이제 스마트 재생 분야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155억 원, 그다음에 도비가 31억 원이 이제 지원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 용인의 시비를 한 36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앞으로 4년간 650억 원가량 큰 규모의 투자를 해서 중앙시장과 그 주변을 좀 더 스마트하게, 좀 더 새롭게, 그리고 시민들이 훨씬 볼거리가 많게, 또 먹을거리도 많게끔 만들고 경안천, 금악천 주변도 많이 바꿀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가 살아있는 곳으로 변모시킬 생각이고요. 그런 일들을 내년에도 계속 해 나갈 생각이고, 이번에 또 중앙시장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게 한 뒤에도 우리 에코타운이라고 소위 이제 하수 찌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재생하는 이런 재처리하는 이런 시설이죠. 뭐 음식물 찌꺼기를 비롯해서 이제 하수에서 나오는 것들을 뭐 재처리해서 좀 더 환경을 정화하는 일을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30억 원이었는데 제가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같은 여당 소속이지만 예결위의 이철규 의원을 만나서 예결위 간사입니다. 부탁을 했고 그게 그분이 이제 적극 이해를 하고 도와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2배인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따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 커뮤니티에서는 시장이 뭐 몸소 뛰니까 뭔가 이루어진다. 과거의 시장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있다. 뭐 국회의원들한테 맡기고 시장은 뭐 좀 이렇게 수수방관했다면 지금은 뭐 국회의원 통하지 않고 시장이 직접 국회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대화를 하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직접 따내는 모습이 좀 신선하고 추진력이 있다 이런 반응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제가 시장실로 불렀습니다. 이것도 역대 없는 일이죠.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장 군수실에 장관이 가는 일은 없는데 원희룡 장관하고 또 특별한 관계이고 그래서 원장관 보고 좀 와서 우리 이야기 좀 들어라 부탁을 했더니 와가지고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그래서 이제 중앙시장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데 있어서 또 원장관의 또 관심도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관에게는 그거 외에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용인의 도로교통망 확충 또 철도망 확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경찰대 부지와 관련해서도 광역교통망 계획 세우는 게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원장관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좀 귀찮죠. 그리고 뭐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데 근데 글쎄요 과거 시장들은 밑에 뭐 실국장한테 시킨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귀찮고 힘든 일은 시장이 먼저 하겠다. 솔선수범하겠다는 걸 선거 때부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제가 중앙일보 기자를 25년 하면서 주로 이제 대부분을 정치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정치권과 또 제 나름의 네트워킹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경선 때 공보실장을 하고 본선 때는 또 후보실에서 후보 상금 보좌역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잘 알고 대통령과의 또 신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또 우리 여당 의원들도 잘 알고 중앙정부 관계자들도 잘 아니까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이런 네트워킹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용인을 위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용인을 위한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한다면 용인이 발전이 되는 거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그 용인 르네상스를 이제 홍보하시고 잘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좀 천인구 쪽 얘기를 하셨으면 이제 수지구 기존에 있던 수지구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들 시민들이 아시지만 일단 고기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전 시장님의 경우에 같은 당 소속의 성남시장 은수미 이제 당시 성남시장이 있었잖아요. 같은 당인데도 고기교 문제는 소위 대장동 쪽과 우리 동천동 쪽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양 시장이 같은 당에 소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결책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선되고 취임한 다음 날 신상진 성남시장, 우리 당이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소속인 안철수 의원과 만나서 이 문제 우리가 풉시다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흔쾌히 한번 해보자고 의기투합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서로 긴밀하게 대화해서 협약식까지 맺었습니다. 이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 기간이 뭐 2, 3년 걸리겠죠. 그러나 그거는 해결의 가닥을 잡았고 또 제가 공약을 한 것과 관련해서 지하철 3호선을 수지로 연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수원 광교까지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차량기지 문제로 수원하고 용인이 차량기지를 서로 내놓을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연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 해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 정의 차량기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수서에서 수지로 끌어와서 우리 쪽으로 기흥 쪽으로 돌려서 처인구의 온삼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까지 지하철을 뚫겠다고 했더니 민주당 소속인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그렇게 될 경우는 수원 화성에 이제 소위 철도교통망이 이제 뭐 부족하게 되니 이상일 여당 소속 시장이 그렇게 해버리면 수원 화성은 좀 곤란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적극적으로 지하철 3호선을 연장을 하되 화성까지 연장해보자. 화성시장이 같이 하자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용인의 이상일, 성남의 신상진, 수원의 이재준, 화성의 정명근 이 네 시장이 만나서 우리가 3호선 연장을 화성까지 하는데 같이 힘을 써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큰 줄기는 잡혔다. 그러면 이제 차량기지 문제는 사실 아직 오픈할 때가 아니지만 시장 4명은 차량기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게 있어요. 아직은 뭐 오픈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차량기지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면 이거를 좀 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 내년 1월에 경기도 김동연 지사와 또 협약식을 한번 맺자는 생각이고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3호선을 수서에서 성남의 판교, 대장동, 용인의 동천동, 그다음에 신봉동, 성복동, 수원, 광교, 나중에 화성, 봉당까지 있는 노력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용서고속도로 대체도로 신설 문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신봉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이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이제 동백하고 신봉의 도시철도 문제는 이제 경기도에서 지금 용역을 이제 맡긴 상황이니까 그 용역 결과를 좀 봐야 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이제 변함이 없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지구에 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신봉동에 공원을 하나 조성을 했고 고기동의 공원 조성도 이제 전 시장이 그림을 그렸던 그거는 저는 예산 낭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지의 성복동 쪽에 중앙공원,
그것도 이제 가닥을 잘 잡아 나갔기 때문에 뭐 공원 인프라도 잘 조성이 될 거고, 성복동에 과거에 이제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다가 안 된 그 부지는 저는 아파트 개발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지의 용도를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재지정을 했죠. 공공청사 및 복합문화시설을 위한 곳으로 쓰겠다고 해서 그 문제도 일단은 정리를 한 셈이에요. 그래서 성복동 쪽에서는 뭐 사실은 시민들이 엄청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